사주를 잘 봤던 옹정황제. 옹정제는 중국 역대 황제 중 매우 흥미로운 인물 중 하나입니다. 옹정제의 재미있는 면모는 그의 주필유지, 황제가 직접 쓴 붉은 글씨의 교지에서 드러납니다. 스스로 평하길 짐은 이런 사내다, 이런 성품이다, 이런 황제다 라고 했는데 듣기에는 다소 무례한 느낌도 있지만 사실은 매우 솔직합니다. 옹정제는 역대 황제 중 불합조예가 가장 깊었고 선법에 통달하여 선승의 직심으로 솔직한 작품을 이어받았습니다. 솔직했기 때문에 그는 직접 옹정주필유지를 편찬했고 후세 학자들에게 천하제일의 통쾌한 책이라 불립니다. 통쾌한 이유는 옹정제의 비답, 논평하는 말이 때로는 지극히 속되고 직설적이며 모두 구어체로 생활의 숨결이 짙게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슬기롭고 유머러스하여 읽는 이를 웃게 만듭니다. 바보 황제 알았다, 내가 신선이냐. 이영지는 도무지 사람이 아니구나. 짐은 웃음을 참을 수 없구나 등등 속어가 곳곳에 보입니다. 부드러울 때는 짐도 내가 매우 그립다고 했고 위험 있을 때는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고 했으며 비밀을 파헤칠 때는 내가 짐을 속이기 쉬운 줄 아느냐 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옹정제는 욕설도 내뱉었는데 이유균의 상소에 짐이 과거 번져 황자 시절 거처에 있을 때 그를 장난삼아 욕하며 곰이라고 불렀다고 썼습니다. 황제가 주필의 욕설을 쓰다니 통쾌하지 않은가요? 이는 그가 적어도 진정한 사나이이자 솔직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대신에 사주팔자 봐주기를 좋아하다. 옹정제는 단도, 명리 등 현학에 꽤 관심이 많았습니다. 명청황실과 방술이라는 책의 기록에 따르면 옹정제는 운명을 가장 믿었으며 사람의 기륭화복과 연고성쇠, 심지어 품성과 능력까지도 태어날 때 이미 결정되어 사주팔자를 추산하면 알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옹정제는 직접 대신들의 사주팔자를 봐주는 것을 좋아했고 심지어 사주팔자를 보는 것은 옹정제가 신하의 덕성과 재능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중요한 창구가 되었습니다. 옹정제는 모든 신하를 상상, 상중, 상하 중상, 중중, 중하, 하상, 하중, 하하의 9등급으로 나누었습니다. 그의 주필을 보면 만약 관원명부가 상주되면 이 이름 아래 중상을 적고 저 이름 아래 하하를 표시했습니다. 이는 그가 훗날 관원을 선발하고 임용하는 데 초기 근거를 남긴 것입니다. 하등으로 분류된 사람은 아마도 중용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옹정제는 명리에 정통했고 신하의 사주팔자를 통해 신하의 덕과 재능 등급을 평가했으며 이것이 그가 신하들을 송금 보듯 파악했던 주요 요인 중 하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옹정제는 신하의 건강을 염려할 때도 사주를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오르타이는 옹정제가 가장 신임했던 대신 중 하나였습니다. 옹정 4년 운남에서 재직 중일 때 옹정제는 오르타이가 몸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듣고 그의 문안상소에 주필로 잘 지내는가? 내 팔자를 편하게 적어 짐에게 보내보라고 했습니다. 오르타이가 팔자를 올리자 옹정제는 짐이 내가 병이 적어 유심히 보았더니 뜻밖의 장수할 팔자로구나. 짐의 마음의 병이 이미 나았다고 평했습니다. 또 다른 옹정제의 총애를 받던 신하 2위는 옹정 5년 절강에서 재직 중이었습니다. 정월 17일에 올린 밀계에서 그가 이전에 정사 걱정으로 토열했던 일을 언급하자 옹정제의 주필 또한 내 팔자를 편하게 적어 짐에게 보내보라였습니다. 2위는 3월 24일 밀계의 팔자를 보고했습니다. 신은 무진년 정월 초하루 옷이 생으로 입춘전이므로 여전히 정묘, 개축, 을에 이모를 팔자로 삼으니 마땅히 밝혀 아래옵니다. 연객묘의 아들 운명을 바꾸려 하다. 연객묘 또한 옹정제의 총애를 받던 장수였습니다. 옹정 2년 그는 연객묘의 팔자에 아버지가 아들을 극하는 재앙이 있음을 보고 그 일을 해결해주고 싶어 성명수를 이용해 연객묘와 윤과다를 위해 재미있는 극을 연출했습니다. 그의 연객묘의 장남 연희가 병으로 위독하자 절박한 심정에
옹정제는 기발한 생각을 해냈습니다. 연객료의 팔자에서 마침 장남을 극하는 대운이 흐르고 있음을 보고 스스로 결정하여 연희를 자신의 외삼촌 윤과다에게 양자로 보내고 이름도 득주로 바꾸어 연희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연객료는 청의 원정 중이었는데 옹정제는 사전에 연객료에게 알리지도 않았고 연객료의 아버지와 상의하지도 않고 스스로 결정하여 연희를 윤과다에게 양자로 보내라는 유지를 내렸습니다. 6월 15일 옹정제는 연객료의 상소에 긴 주필을 써서 연객료에게 알렸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 자세히 읽어보면 매우 재미있는데 옹정제의 귀엽고 솔직하며 심지어 다소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황제의 글에는 뜻밖에도 오탈자가 적지 않았는데 이는 그의 솔직함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짐이 이미 연희를 외삼촌 윤과다에게 양자로 보내도록 명하였다. 연희는 올봄부터 병이 계속 더해져 매우 위독한 상태로 갑자기 가벼워졌다가 갑자기 심해지기를 반복하며 여러 가지로 치료하였으나 다행히 모두 반응은 있었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짐은 이 아이가 이렇게 끝날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근래 사람을 시켜 그의 명을 보게 하니 현재 나쁜 운이 아닐 뿐더러 앞으로 수십 년간 아주 좋은 운이 들어 있었다. 다만 내 현재 운의 장남을 극한다고 하니 그래서 짐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내 아버지와도 상의하지 않고 좋은 날을 택해 바로 유지를 내렸다. 이 아이는 이제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 외삼촌이 이미 이름을 득주로 바꾸었으니 이제부터 자연히 완쾌하고 건강해질 것이다. 연희가 아픈 것을 진작 내게 알렸어야 했지만 내가 수천리 밖에 있으니 공연히 마음만 쓰리고 아무런 이득이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짐은 너를 속이지 않았다. 작년에 내게 편지를 쓸 때는 노소가 모두 평안하다고 했지만 올봄 여름에는 단지 내 아버지가 건강하시다고만 했다. 짐은 차마 너를 한 글자도 속일 수 없었다. 내가 지금 이 말을 들으면 자연히 기뻐할 것이고 장차 득주가 공명을 이루고 사업을 펼치는 것을 보면 입에 침이 고일 때가 있을 것이다. 외삼촌은 명을 듣고 기뻐하는 빛이 역력하여 짐도 다 말하기 어렵다. 외삼촌이 말하기를 우리 두 사람이 만약 서로를 다른 사람으로 본다면 곧 황은을 저버리는 것이다. 하물며 네 명에는 아들 셋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둘밖에 없으니 황상의 하사는 곧 하늘이 내리신 것과 같다. 이제 그 수를 채웠으니 대장군의 명에 극해야 할 것은 이미 극했고 신의 명에 아들 셋이 있어야 할 것도 얻었으니 이제부터 득주는 자연히 완쾌될 것이고 장래에 반드시 황상의 큰 은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했다. 내 아버지가 들어와 유지를 전해 듣고 또한 매우 기뻐했지만 조선간의 천륜이라 아무래도 다소 그리워하는 마음이 없을 수 없었다. 특별히 너에게 알린다. 글 속에서 옹정제는 심지어 연희가 아픈 것을 왜 미리 알리지 않았는지 설명합니다. 내가 수천리 밖에 있어 공연히 번뇌만 더할 뿐 아무런 이득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짐은 너를 속이지 않았다고 강조합니다. 작년에 내게 편지를 쓸 때는 노소가 모두 평안하다고 했지만 올봄 여름에는 단지 내 아버지가 건강하시다고만 했다는 것입니다. 짐은 차마 너를 한 글자도 속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부자 사이가 상극이라고 단정하고 스스로 연객료의 아들을 윤과다에게 양자로 보내고 이름도 득주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또한 윤과다에게 그럴싸하게 당신 명에는 아들 셋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둘밖에 없으니 이제 진짜 새 아들이 되었다고 말하고 의기양양하게 연객료에게 내 아들이 이로 인해 수십 년 좋은 운을 맞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원래 몸이 좋지 않았던 연희는 건강이 호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아 죽고 말았습니다. 이는 황실의 팔자 대가를 제대로 조롱한 셈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글 속에는 브로맨스가 넘쳐 흐르니 이것이 어찌 황제가 신하에게 내린 주필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절친한 친구 사이의 사담에 가깝습니다.
사람들은 옹정제가 음험하다고 말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순수한 마음을 가진 큰 아이 같아서 희로애락을 거리낌 없이 드러냈습니다. 여러 신하의 사주를 보고 사람을 쓰다. 옹정제가 사주를 많이 보자 일부 신하들은 그의 취향에 맞춰 일부러 팔자를 올리고 그에게 운명을 봐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 그는 팔자를 조작하여 그를 속이거나 영합할까봐 특별히 당부하기를 팔자를 보고할 때는 사실대로 해야 하며 조작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산동 포정사 비금호의 밀개에는 노란색 부전, 작은 쪽지 한 장이 붙어 있었는데 옹정제가 직접 쓴 어필로 내 실제 팔자를 적어 편하게 짐에게 보내보라. 조작하지 마라. 너희 한족 사대부들은 이런 풍조가 많다. 남을 속이는 것이냐?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관리들이 황제가 성명, 별의 운명을 중시한다는 것을 알자 심지어 성명을 이유로 업무를 회피하는 신하도 있었습니다. 옹정 원년 3월 11일 급사중 무원의 상소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신은 올해 운수가 좋지 않아 5월 18일 이후로 패성 살별이 명궁에 들어와 신을 어렵게 하니 움직이면 허물이 많을 것입니다. 황상께서는 신의 어리석은 충심을 살피시어 특별히 보살펴 주시고 문장 쓰는 일로 신을 차출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해를 넘기고 천운을 지키게 되면 모두 성상의 크신 은혜에 보답하겠나이다.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올해 제 운이 좋지 않아 재앙의 별이 내려오니 황상께서는 제게 글 쓰는 일을 맡기지 말아 주십시오. 재앙의 해를 넘기고 좋은 운이 오면 황은에 보답하며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 감히 여러분의 사장님께 이런 보고서를 올릴 수 있겠습니까? 옹정제는 운명을 믿고 명을 풀이하기를 좋아했으며 여러 신하의 생년월일시를 통해 인재 등용을 고려했습니다. 이는 그가 관리를 살피고 임용하는 데 있어 독창적인 기교였습니다. 황제가 팔자를 본다는 것은 중국 역사상 황제 중에서 두 번째를 찾기 어려울 것이며 팔자를 보아 현명한 일을 택하고 능력 있는 일을 임용하며 심지어 신하를 다스리는 것은 더욱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가 본강대리, 지방 최고관리나 변방의 장수 등 고위관리를 임용할 때 먼저 그들의 인품이나 학식, 정치적 성과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먼저 그들의 팔자를 살펴 그들의 명예 관운이 있는지, 명이 강한지 약한지,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 당시의 운기가 쇠한지 왕성한지, 장차 임직할 방향과 합하는지 충하는지, 명의 반역의 정보가 있는지, 자신의 명조와 합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심지어 신하가 병이 나도 그들의 팔자를 보아 기륭을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그가 재위한 기간은 불과 13년이었지만 청나라 강권 성세에 지극히 중요한 승계 역할을 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독특한 방식으로 관리를 임용하고 이치, 관리들의 행정을 정돈한 것과 큰 관계가 있습니다. 옹정제는 탐관오리뿐 아니라 청렴하지만 무능한 관리도 조사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명을 풀이한 것이 나라를 그르치게 하지는 않았으며 미신에 빠졌지만 전적으로 믿지는 않고 오히려 여러 신하를 다스리는 또 다른 정치관리 방식이 되었습니다. 옹정제는 사주팔자 풀이에 중독되어 풀이할 팔자가 없을 때는 먼저 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옹정 6년 6월 13일 옹정제는 이위의 밀개의 주필로 이찬, 진개 두 사람이 팔자를 적어 짐에게 보내보라. 슬쩍 물어보되 짐의 뜻을 알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옹정 6년 1728년 섬서 숙모 악종기가 서부 변경 군무를 주관하고 있을 때 옹정제는 그에게 관련 중요 장수들의 생년월일시를 조사하여 상조하라고 명했습니다. 같은 해 4월 15일 악종기는 황제에게 밀개를 올려 조사한 장수들의 생년월일시를 다음과 같이 열거했습니다. 제신 총병 풍윤중 현재 60세 5월 29일 신시 기유경호 신유병신입니다. 진신 총병 원계음 현재 56세 12월 6일 신시 개축 을축 신축 병신입니다.
진신장원좌 현재 46세 2월 7일 묘시 개해 갑인 기묘 정묘입니다. 또한 아래기를 진신기성비는 이전에 경성에서 황제를 배할했을 때 이미 황상께서 직접 물으셨으니 다시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부장왕강의 생년월일씨는 도착하는 대로 따로 갖추어 아래겠습니다. 같은 달 29일 악종기는 왕강의 생년월일씨를 보충하여 보고했습니다. 부장왕강 46세 4월 16일 자시 생 개해 정사무자 임자입니다. 황상께서 살펴주시길 공손히 청합니다. 옹정제는 먼저 이 팔자 보고서에 팔자를 기록하여 궁중에 남겨두었다 라고 평했습니다. 옹정제는 악종기가 올린 상소를 보고 즉시 명리학에 근거하여 이들 무장에게 다음과 같은 평을 내렸습니다. 왕강의 팔자는 좋은 듯하다. 풍윤중은 보았는데 매우 맞지 않고 운이 이미 지난 듯하니 그저 평범하게 지킬 수밖에 없다. 원계음 또한 매우 좋지 않으니 수명을 조심해야 할 것이다. 장원자는 아주 좋고 왕성한 운이니 모든 일이 순조로울 것이다. 참장왕정서 유격진필 이 두 사람의 운명은 매우 왕성하고 좋다. 만약 군사 행동이 있다면 이 두 사람을 파견할 수 있다. 지금 몇 사람이 쓰기에 적합하지 않으니 경은 다시 몇 사람을 해하려 팔자를 함께 물어 비밀리에 상주하라. 임명하려는 장수 중에 중요한 인물이 있다면 팔자를 보내어 보게 해도 괜찮다. 운명의 이치는 비록 미묘하나 또한 전혀 믿지 않을 수는 없다. 이를 통해 옹정제는 인재를 등용하고 군대를 조련하여 파견할 때 먼저 생년월일씨를 참고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 사람들의 팔자를 풀이한 결과 풍윤중의 승진은 가망이 없어졌고 그는 그저 평범하게 지킬 수밖에 없다고 평했습니다. 원계음 또한 가망이 없었고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장원좌 참장왕정서 유격진필은 운명이 매우 왕성하고 좋아 훗날 중용될 것이었습니다. 악종기의 부하마룡이 살피지 못하고 조현충을 정원협 부장으로 보임하려 했을 때 옹정제는 바로 팔자를 통해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마룡부대의 새로운 규정이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 전임에 있어 마땅히 받아야 할 죄가 없다면 특별 지시로 강등되지는 않을 것이다. 조현충은 다른 결혼을 기다려 보임하도록 하고 그의 팔자를 적어 짐에게 보내보라. 조현충의 상황은 보기 드물게 좋은데 오르타이가 그를 매우 아껴 운남성에 남겨두려 했으나 왕이 허락하지 않았다. 왕강의 팔자는 이미 보았는데 명이 매우 좋고 운이 왕성하며 모든 일이 순조로울 것이고 명에는 한결같은 충직한 기운이 있어 장래의 제독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수명이 길지 못할까 두려우니 지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60세를 바라볼 때의 이야기다. 짐은 명을 볼 줄 모르지만 그의 상황을 보니 자연히 좋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과연 짐의 말대로 되었다. 여러 사람의 명을 볼 때 짐은 다시는 호호를 조금도 드러내어 그들로 하여금 짐의 뜻에 맞추려 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명에 따라 사람을 쓰다. 이상의 사료 기록은 옹정제가 당시의 대신들의 팔자를 매우 중시했음을 충분히 증명합니다. 그는 팔자를 통해 사람의 유년 운기, 한 해의 운세를 볼 수 있고 팔자를 통해 사람의 능력과 수명도 알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거의 명에 따라 사람을 썼다고 할 수 있으며 많은 경우에 그는 팔자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팔자를 신하들의 승진, 전보, 보임에 참고 자료로 삼았습니다. 이는 일반 사학자나 정치가의 눈에는 옹정제의 명에 따른 용인이 매우 황당하고 미신적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사람의 운명은 천도의 모형이며 팔자 격국은 한 사람의 타고난 장점, 부기빈천, 직업 방향, 능력의 크기를 반영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한 사람의 운정, 운의 흐름에 좋고 나쁨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옹정제의 이러한 조치는 현대 경영학에서 사람의 직업 적성 검사와 부합하며 사람의 타고난 장점에 따라 임용될 자의 특성과 재능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신하의 운정에 따라 좋은 운을 맞이한 자에게 중임을 맡기는 것은
또 다른 방식의 인재를 적재적소에 쓰고 물건을 최대한 활용한다 고 할 수 있습니다. 옹정제는 황제 중에서 팔자를 사용하여 현명한 일을 택하고 능력 있는 일을 임용한 첫 번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옹정제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싫어했을까요? 그가 명에 따라 사람을 쓸 때 신하의 재능과 덕을 중시했을까요? 신하와 자신의 명리상의 천연관계를 중시했을까요? 아니면 신하의 운정에 좋고 나쁨을 중시했을까요? 먼저 옹정제 자신의 팔자를 보고 그 다음 옹정제가 풀이했던 신하들의 팔자를 보면 아마도 옹정제의 명에 따른 용인의 특징과 규칙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옹정 무오갑자 정유개묘 대운 구울축병인 정묘 무진기사경호 강희 17년 10월 30일 묘시 대설 후 7일생 일주는 정유입니다. 정화가 자월에 태어났고 대설 후 7일째로 임수정관이 당령하니 마음이 어질고 후덕한 상입니다. 그러나 칠살개수가 투출하여 관은 숨고 살은 드러났으니 위엄과 함께 안으로는 어질고 밖으로는 모진 면모를 보입니다. 그래서 사가들은 옹정제의 심성이 매우 모순되어 잔인하고 냉혹하면서도 자비심이 깊었다고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장관노살의 특징입니다. 칠살이 당령하고 인성 간목이 시주에 있고 정화가 오화에 통근하며 살, 인, 신이 모두 강한 뿌리를 가져 살인상 생격을 이루고 칠살이 높이 투출했으나 간목의 어질무로 이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기의 징표를 갖춘 것입니다. 그러나 살인상생으로서 무토상관이 줄곧 격국을 방해하는 신이 되어 멀리서 칠살개수와 합하고 있었습니다. 무토는 부친궁이므로 권력은 줄곧 부친 강희제에게 장악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친은 편제 신유인데 원국에서 유금이 묘목을 충하여 간목인성의 뿌리가 허약하게 뜨게 되었습니다. 병인 정묘대운에는 간목인성이 강한 뿌리를 얻어 상관을 제압해야 했으나 안타깝게도 병정겁제가 다시 투출하여 무토칠사를 생조했습니다. 옹정제는 39세에 무진대운에 들어서야 비로소 운이 트였습니다. 차진압, 진유압으로 묘유충이 해소되고 무토가 천간에 투출하여 일이 응하며 간목이 유력하게 상관무토를 급제하여 45세에 즉위했습니다. 사운 말기 경운 초기에 유금이 합으로 움직여 묘무공정제는 자신의 팔자를 바탕으로 신하들을 평가하고 인재를 임용하는 독특한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하의 능력과 덕성을 주요 기준으로 삼면서도 그들의 운세와 팔자도 고려했습니다.